자, 어떤 흔적을 발견한 얘기를 듣고 근데 네. 좀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고요? 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딸이고요. 예. 딸이 아파트에 쭉 살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안 보였다. 그래서 이제 어허. 이웃들이 주로 이제 자식 얘기하고 이러니까 딸은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근에도 딸은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딸의 신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이 사는 동거인인데요. 예. 이 동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인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이 동명이인인데 누구와 동명이인이냐면은 김광석 씨의 동창이었다는 거죠. 다시 헷갈렸어요. 어려워요? 다시 할게요.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김광석 씨가 이제 사망하기 전 예. 1996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김광석 씨가 미국 뉴욕으로 공연을 가면서 그 공연을 도와줬던 동창생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이 씨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김광석 씨가 이 씨와 그 자신의 부인인 서 씨가 함께 사라지자 실종 신고까지 하면서 찾으러 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네, 그거는 그 일기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예. 네, 친구분들한테도 제가 뉴욕에 전화 걸었거든요. 어제 밤새서. 그랬더니 맞다. 그런 일이 정말로 서 있었다. 씨와 이 씨가 사라졌는데 그러면 자 네. 상식적인 의심. 네. 둘이 무슨 이상한 관계인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기장에는 이 씨가 고백을 했다. 우리 그런 사이였는데 너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누구의 일기장? 김광석 씨가 남긴 일기장에 보면. 네, 그래서 그 이 씨가 있고 근데 그 이 씨가 외모가 특이하세요. 왜냐하면 좀 이런 행색이라든지 이목구비 그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 씨의 그 동명이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 씨의 동거인이 이 씨와 동명이인이다. 그리고 같은 헤어스타일, 굉장히 특이한 헤어스타일이다. 동명이인으로 추정되는 거죠. 아니요, 동명이인이 맞습니다. 그건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동명입니다. 동명입니다. 네. 이인은 아니죠. 2인일 수도 있고 1인일 수도, 일인일 수도 있고 동명의 그분과 같이 살고 있는데 외관도 비슷해서 비슷해서 해서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하는 네, 제가 지금 그걸 추적하고 추정을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문제되었던 의혹의 그 남자와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어디에서 브리핑하는데 이렇게 잘 추정을 해주면 기분 좋죠. 너무 좋네요. 예. 그럴 감사합니다. 때는 영어로 해야 돼요. 땡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요? 예,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김광석 씨 네. 부인이 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 지금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 어허. 당당하다고 예. 하면 그럼 본인이 억울해서라도 나서서 해명을 해야 정상일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데 해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라졌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뭔가 당당하지 않은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마치 예. 요 지난 겨울에 그 최순실 사태 있었을 때 보면 그분들이 억울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증거 감추고 숨기고 사라지고 이랬잖아요. 그 검찰청 용어가 있잖아요. 뭐죠? 숨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니까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또 마지막 결론 있죠. 네. 가리운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어이고, 네, 좋네요. 근데 드러날 수 있을지가 지금 예. 김광석 씨의 팬들은 옛날부터 예. 김광석 씨는 자살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의심을 한 거죠. 예. 두 가지 차원에서 김광석 씨의 평소 언행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날의 구체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건 자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럼 피살됐단 말인가? 누가? 라고 의혹이 계속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 자리에 김광석 씨의 부인뿐만이 아니라 부인의 오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오빠한테 강력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있었던 그러죠?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예. 이게 뭐 아직 확인이 안 됐으므로. 모든 매체가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니까 예.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부인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김광석 씨한테 해를 끼쳤다면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 김광석 씨가 부인한테 이혼을 통보했다라고 하면 이게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혼을 Why 이혼? 왜냐하면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외도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안 좋았고 아내 불륜 의혹. 그래서 때문에. 이혼 통보가 동기가 됐고 오빠의 존재가
어떠한 그 살해 방법이 된 거 아니냐 이 정도로까지 오. 시나리오가 나왔으면 아, 그렇게 결론 내고 아니 가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거죠. 예. 의혹의 시나리오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그럼 부인이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왜 해명을 안 하고 사라졌을까? 이것 때문에 음모론이 더 증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네. 김광석 씨가 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줘. 그 팩트 체크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김광석 씨가 저작권으로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저작권은 그때 당시 아내에게 있던 아버지에게 돌려놨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버지에게 돌렸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절친한 친구 2명한테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서 씨하고 김광석 씨의 사이가 정말 안 좋은 건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어떤 이유였는지 사실 부부만 알겠죠. 그렇죠. 네, 근데 차이가 정말 안 아마 우리가 좋았던 건 추정해보긴 건데 뉴욕 갔을 때 그 공연 기획자 이 씨와 함께 행방불명이 됐고. 네, 근데 그 전부터도 사실 부부의 사이는 안 좋았는데 그 부부 사이 안 좋다가 아기가 났는데 아기가 안타깝게도 장애가 살짝 장애가 있으니까 그럼 부부가 계속 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 이혼까지도 염두에 뒀다가 재결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사실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고 그 동시에 이 김광석 씨는 나는 이 저작권을 아내가 보통 가지게 되잖아요. 본인이 사오면 예. 아버지에게 넘기겠다라고 해서 아버지와 그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아버지와 서 씨 간에 이 저작권을 두고 소송이 2006년에야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갔죠? 아이에게 갔죠. 아이에게. 네. 2006년에. 그러니까 네. 그 아이가 김광석 씨는 자신의 저작권을 부인한테 줄 의사는 없었고 아버지한테 드렸다가 그 아이에게 아버지한테서 아이한테로 직접 넘어가기를 바랬던 것인데 그랬던 것인데 아이는 예, 근데 그 부인이 그 저작권을 나한테 달라고 아버지한테 소송을 걸은 거죠. 그 과정에서 2008년에 최종적으로 이 저작권이 딸한테로 2008년에 딸한테로 가야 된다라고 대법원 선고가 났는데 예. 그때 이미 딸은 이 사망한- 세상에 없었다. 했다. 아니, 대법원에서 그걸 몰라요? 그것을 그 김광석 씨의 부인이 알리지 않았다. 그게 이유가 있는데 딸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가정법원에 금치산자로 먼저 선정이 돼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기 그럼 때문에 보호자가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소송은 모두 다 서 씨가 일임을 했던 거고 저작권에 대해서도 최근까지도 서 씨가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작권은 그럼 서 씨가 다 딸의 명의로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딸은 금치산자고 보호자가 보호자가 가지고 되니까. 있어야 되고 최근에 사실 22주기가 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20주기였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도 저작권에 관련한 김광석 씨에 대한 많은 콘서트와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연의 저작권은 다 서 씨가 권한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이게 지금 소송 사기가 되는지 알아보겠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벌써 죽었는데 이야. 그 죽은 사람한테 판결을 내려준 것이니까 경찰이 지금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고 또 이상한 것이 사건의 본질은 뭐니 해도 뭐니가 됐네요. 지금 안타깝게도. 이 상황에서 지금 발전난을 할 때는 아니 저는 아무리 안타깝게도 아재 그 말이 개그가 유행이라고 맞다고 하지만 지금 아니 상황에서 진짜 뭐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건 뭐니 해도 뭐니가 됐네요. 하여튼 돈이. 하여튼 그건 그런데 네. 지금 날 비판하는 근데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100억 상속녀라는 거잖아요. 김광석 씨가 남긴 돈이 유산이 100억대라는 거거든요. 어허. 100억 상속녀. 그런데 100억 상속녀의 마지막이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 예. 사람이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죽지 않잖아요. 이게 심장마비도 아니고 급성 폐렴으로 죽으려면 그 이전에 입원 치료의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100억 상속녀가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말만 있고 입원 치료의 기록이 없다. 당시 경찰 수사 기록은 타살의 흔적이 없었으므로 네. 그냥 병사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오호. 어쨌든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뭔가 이상하니까 재조사를 해달라고 고발을 했고 예. 검찰이 오늘 이제 재조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재조사를 해달라고 고발한 측은 제3자들 팬들 뭐 이런 분들이겠죠. 이제 일부 언론 매체 뭐 기자 이런 쪽에서 이제 고발을 했죠. 예. 얘기가 이제 좀 정리가 되네. 예. 예. 네. 아주 잘 정리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제 갔는데 흔적은 없고. 일주일 딸하고 전까지만 같이 해도 살던 집이에요? 네. 이야. 딸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하와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처럼 보였다고 해요. 왜냐면 이웃들에게는 남편이다라고 그 남성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이웃 주민들하고 같이 골프도 치고 뭐 이야. 식사도 하고 그리고 그 반상회라는 표현 요즘에 쓰나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는 거기에 총무도 맡을 정도로 활발한 부인이? 네. 과거 김광석 씨의 부인이. 네, 최근까지도 이제 반상의 총무를 맡을 정도로 뭐 적극적으로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뭐 상간에는 쌀국수집도 했다고 그러고 뭐 그리고 부동산에도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 부인이 네. 어쨌든 김광석 씨의 저작료를 받고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단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부인이. 네, 2006년도에 재단 설립해서 네 김광석 씨의 그런 뭐 콘서트나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거기서 모든 걸 다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그거는 이제 같이 중립적으로 좀 봐야겠네. 김광석 씨를 네. 기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본인은 재단을 만든 거 보면 또 그런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본인은 그 재단을 만든 거는 지금까지는 중구난방식으로 남편의 곡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불려지고 공연이 만들어졌으니까 김광석 씨를 위해서 고인을 위해서 이런 재단을 딱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높은 품질의 공연과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기획하고 싶다 해서 만든 거죠. 공연 기획? 공연 그 기획도 하고 판권. 돈도 관리하고. 그렇죠. 예, 판권을 근데 관리하는 거죠. 뉴욕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 이 씨는 공연 기획 전문가? 어허.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영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업자예요? 네. 근데 공연을 도와줬었다 그냥 그때 단순히. 당시에 그분이 이제 큰 카페가 있었기 때문에 뉴욕 카페에 거기를 이제 콘서트장 형식 빌려주고 뭐 이런 빌려주고 식으로. 그런 정도의 공연 기획 전문가는 아니었고.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상한 게 예. 지금 아주 사람들이 살짝 끼어든데 메일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다 맞다면 김광석 씨의 부인은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한 게 되는 거거든요. 의혹들이 맞다면. 그렇다면 저 같으면 빨리 한국의 재산을 처분해서 외국으로 갈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당당하게 활동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도 만들고 이렇다는 것은 스스로 나는 꺾일 게 없다. 정당하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니까 과연 의혹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어느 쪽의 말도 섣불리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니 왜냐면 이럴 때는 같이 중립적으로 봐줘야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립적인데 끝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 한 가지는 왜 부인은 가만히 있는가. 그건 일단 어쨌든 김광석 씨의 죽음은 2006년에 공소시효가 끝난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아이수님 완전 소름. 청취자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죠. 한미라님 정말 무섭네요. 김영준님 와 최순실 같네요. 여기 중요한 게 또 빠졌어요. 어떤 거죠? 이런 뻔한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끌고 갈 수가 있는지. 봉도사 소름. 봉도사 소름, 깔때기 소름. 찾아온 깍대기 타임. 아니 정말 이제 정리가 돼요. 네. 우리 강경윤 씨가 제가 퍼즐 하나를 살짝 찾은 느낌이 있었어요. 무슨 퍼즐? 그 왜 딸의 그거에 대해 숨겼나? 밝히지 않았나? 밝히지 않았나? 왜 세상에 나오지 않았나? 그런 퍼즐이 정말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제가 밤을 샜는데 왜냐면 뉴욕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뉴욕에 전화를 돌리느라 밤을 샜는데 얘기를 듣고 주변 지인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그 제가 이해가 너무너무 안 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좀 실마리를 찾은 그 느낌이 대목에서는 레드선 깨어나라. 네, 깨어났고요. 네. 어떤 실마리?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추적을 해봐야겠다라는 저만의 이제 실마리가 있어서 뉴욕에 가고 싶네요. 그게 뭐예요? 보내주세요. 그게 뭐예요? 네, 찾아올게요. 김영란법으로 걸리고 싶어요? 이제 김영란법 일주일 있는데. 네. 아니 그래도 단서 네. 힌트라도. 힌트요? 예. 힌트는 실마리를 뭘로 잡았는지. 힌트는 지금 일단 아까 뭐니 해도 뭐니 하셨을 때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나 하셨지만 잘 몰라요. 이게 지금 핵심이라니까요. 아니 말장난에 대한 걸 지적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상하게 와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예. 그런 게 아니라 네, 시간 별로 없어요. 얼른. 네, 그렇게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돈에 재산이나 관한 이런 게 없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얽힐 수가 있었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다. 그거 숨긴 이유는 간단하게 추정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예. 2008년에 대법 판결이 나오는데 딸이 그때 이 세상에 없다면 그 재산이 어머니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온전히 김광석 씨 부인한테 넘어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모친이 살아 그렇죠. 모친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딸이 이 세상에 있다면 재산이 딸한테 넘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겼고 예. 나중에 뒤늦게 그걸 밝히면 이제 본인이 과거에 거짓말한 게 들통나니까 계속해서 숨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뭐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하재근 법률평론가였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도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 부인이 네. 어쨌든 김광석 씨의 저작료를 받고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단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부인이. 네. 2006년도에 재단 설립해서 네, 김광석 씨의 그런 뭐 콘서트나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거기서 모든 걸 다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그거는 이제 같이 중립적으로 좀 봐야겠네요. 김광석 씨를 네. 기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본인은 재단을 만든 거 보면 또 그런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본인은 그 재단을 만든 거는 지금까지는 중구난방식으로 남편의 곡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불려지고 공연이 만들어졌으니까 김광석 씨를 위해서 고인을 위해서 이런 재단을 딱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높은 품질의 공연과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기획하고 싶다 해서 만든 거죠. 공연 기획? 공연 그 기획도 하고 판권, 돈도 관리하고. 그렇죠. 예, 판권을 관리하는 근데 거죠. 뉴욕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 이 씨는 공연 기획 전문가? 어허.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영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예요? 네. 근데 공연을 도와줬었다 그냥 그때 단순히. 당시에 그분이 이제 큰 카페가 있었기 때문에 뉴욕 카페에 거기를 이제 콘서트장 형식 빌려주고 뭐 이런 빌려주고 식으로 그런 정도의 공연 기획 전문가는 아니었고.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상한 게 예. 지금 아주 사람들이 살짝 끼어드는데 메일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다 맞다면 김광석 씨의 부인은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한 게 되는 거거든요. 의혹들이 맞다면. 그렇다면 저 같으면 빨리 한국의 재산을 처분해서 외국으로 갈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당당하게 활동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도 만들고 이렇다는 것은 스스로 나는 꺾일 게 없다. 정당하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니까 과연 의혹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어느 쪽의 말도 섣불리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니, 왜냐면 이럴 때는 같이 중립적으로 봐줘야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립적인데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 한 가지는 왜 부인은 가만히 있는가. 그건 일단 어쨌든 김광석 씨의 죽음은 2006년에 공소시효가 끝난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아이수님 완전 소름. 청취자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죠. 한미라님 정말 무섭네요. 김영준님 와 최순실 같네요. 여기 중요한 게 또 빠졌어요. 어떤 거죠? 이런 뻔한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끌고 갈 수가 있는지. 봉도사 소름. 봉도사 소름, 깔때기 소름 찾아오니까 보호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최근에 사실 22주기가 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20주기였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도 저작권에 관련한 김광석 씨에 대한 많은 콘서트와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연의 저작권은 다 서 씨가 권한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이게 지금 소송 사기가 되는지 알아보겠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벌써 죽었는데 이야. 그 죽은 사람한테 판결을 내려준 것이니까 경찰이 지금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고 또 이상한 것이 사건의 본질은 뭐니 해도 뭐니가 됐네요. 지금 안타깝게도. 이 상황에서 지금 발등난을 할 때는 아니 저는 아무리 안타깝게도 아재 그 말이 개그가 유행이라고 맞다고 하지만 지금 아니 생각해요. 진짜 뭐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건 뭐니 해도 뭐니가 됐네요. 하여튼 돈이. 하여튼 그건 그런데 네. 지금 날 비판하는 근데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100억 상속녀라는 거잖아요. 김광석 씨가 남긴 돈이 유산이 100억대라는 거거든요. 어허. 100억 상속녀. 그런데 100억 상속녀의 마지막이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 예. 사람이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죽지 않잖아요. 이게 심장마비도 아니고 급성 폐렴으로 죽으려면 그 이전에 입원 치료의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100억 상속녀가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말만 있고 입원 치료의 기록이 없다. 당시 경찰 수사 기록은 타살의 흔적이 없었으므로 네. 그냥 병사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오호. 어쨌든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뭔가 이상하니까 재조사를 해달라고 고발을 했고 예. 검찰이 오늘 이제 재조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재조사를 해달라고 고발한 측은 제3자들 팬들 뭐 이런 분들이겠죠. 이제 일부 언론 매체 뭐 기자 이런 쪽에서 이제 고발을 했죠. 예. 얘기가 이제 좀 정리가 되네. 예. 예. 네. 아주 잘 정리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어제 감사합니다. 갔는데 갔는데 흔적은 없고. 일주일 딸하고 전까지만 같이 해도 살던 집이에요? 네.
이야. 딸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하와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처럼 보였다고 해요. 왜냐면 이웃들에게는 남편이다라고 그 남성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이웃 주민들하고 같이 골프도 치고 뭐 이야. 식사도 하고 그리고 그 반상회라는 표현 요즘에 쓰나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는 거기에 총무도 맡을 정도로 활발한 부인이? 네. 과거 김광석 씨의 부인이. 네, 최근까지도 이제 반상의 총무를 맡을 정도로 뭐 적극적으로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뭐 상간에는 쌀국수집도 했다고 그러고 뭐 자, 어떤 흔적을 얘기를 듣고 근데 네. 좀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고요? 네, 그 일단 먼저 첫 번째는 딸이고요. 예. 딸이 그 아파트에 쭉 살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안 보였다. 그래서 이제 어허. 이웃들이 주로 이제 자식 얘기하고 이러니까 딸은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근에도 딸은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딸의 신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이 사는 동거인인데요. 예. 이 동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인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이 동명이인인데 누구와 동명이인이냐면은 김광석 씨의 동창이었다는 거죠. 다시 헷갈렸어요. 어려워요? 다시 할게요.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김광석 씨가 이제 사망하기 전 예. 1996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김광석 씨가 미국 뉴욕으로 공연을 가면서 그 공연을 도와줬던 동창생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이 씨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김광석 씨가 이 씨와 그 자신의 부인인 서 씨가 함께 사라지자 실종 신고까지 하면서 찾으러 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네, 그거는 그 일기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예. 네, 친구분들한테도 제가 뉴욕에 전화 걸었거든요. 어제 밤새서. 그랬더니 맞다. 그런 일이 정말로 서 있었다. 씨와 이 씨가 사라졌는데 그러면 자 네. 상식적인 의심. 네. 둘이 무슨 이상한 관계인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기장에는 그 이 씨가 고백을 했다. 우리 그런 사이였는데 너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누구의 일기장? 김광석 씨가 남긴 일기장에 보면. 네, 그래서 그 이 씨가 있고 근데 그 이 씨가 외모가 특이하세요. 왜냐하면 좀 이런 행색이라든지 이목구비 그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 씨의 그 동명이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 씨의 동거인이 이 씨와 동명이인이다. 그리고 같은 헤어스타일, 굉장히 특이한 헤어스타일이다. 동명이인으로 추정되는 거죠. 아니요, 동명이인이 맞습니다. 그건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동명입니다. 동명입니다. 네. 이인은 아니죠. 2인일 수도 있고 1인일 수도, 일인일 수도 있고 동명의 그분과 같이 살고 있는데 외관도 비슷해서 비슷해서 해서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하는 네, 제가 지금 그걸 추적하고 추정을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문제되었던 의혹의 그 남자와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어디에서 브리핑하는데 이렇게 잘 추정을 해주면 기분 좋죠. 너무 좋네요. 예. 그럴 감사합니다. 때는 영어로 해야 돼요. 땡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요? 예,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김광석 씨 네. 부인이 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 지금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 어허. 당당하다고 예. 하면 그럼 본인이 억울해서라도 나서서 해명을 해야 정상일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데 해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라졌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뭔가 당당하지 않은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마치 예. 요 지난 겨울에 그 최순실 사태 있었을 때 보면 그분들이 억울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증거 감추고 숨기고 사라지고 이랬잖아요. 그 검찰청 용어가 있잖아요. 뭐죠? 숨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니까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또 마지막 결론 있죠. 네. 가리운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어이고, 네, 좋네요. 근데 드러날 수 있을지가 지금 예. 김광석 씨의 팬들은 옛날부터 예. 김광석 씨는 자살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의심을 한 거죠. 예. 두 가지 차원에서 김광석 씨의 평소 언행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날의 구체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건 자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럼 피살됐단 말인가? 누가? 라고 의혹이 계속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 자리에 김광석 씨의 부인뿐만이 아니라 부인의 오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오빠한테 강력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있었던 그러죠?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 그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게 뭐 아직 확인이 안 됐으므로 모든 매체가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부인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김광석 씨한테 해를 끼쳤다면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 김광석 씨가 부인한테 이혼을 통보했다라고 하면 이게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혼을 Why 통보했. 이혼? Why? 왜냐하면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외도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아. 이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안 좋았고 아내 불륜 의혹. 그래서 때문에. 이혼 통보가 동기가 됐고 오빠의 존재가 어떠한 그 살해 방법이 된 거 아니냐 이 정도로까지 오. 시나리오가 나왔으면 아, 그렇게 결론 내고 아니 가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거죠. 예. 의혹의 시나리오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그럼 부인이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왜 해명을 안 하고 사라졌을까? 이것 때문에 음모론이 더 증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네. 김광석 씨가 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줘. 그 팩트 체크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김광석 씨가 저작권으로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저작권은 그때 당시 아내에게 있던 아버지에게 돌려놨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버지에게 돌렸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절친한 친구 2명한테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서 씨하고 김광석 씨의 사이가 정말 안 좋은 건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어떤 이유였는지 사실 부부만 알겠죠. 그렇죠. 네, 근데 차이가 정말 안 아마 우리가 좋았던 건 추정해보긴 건데 뉴욕 갔을 때 그 공연 기획자 이 씨와 함께 행방불명이 됐고. 네, 근데 그 전부터도 사실 부부의 사이는 안 좋았는데 그 부부 사이 안 좋다가 아기가 났는데 아기가 안타깝게도 장애가 살짝 장애가 있으니까 그럼 부부가 계속 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 이혼까지도 염두에 뒀다가 재결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사실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고 그 동시에 이 김광석 씨는 나는 이 저작권을 아내가 보통 가지게 되잖아요. 본인이 사오면 예. 아버지에게 넘기겠다라고 해서 아버지와 그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아버지와 서 씨 간에 이 저작권을 두고 소송이 2006년에야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갔죠? 아이에게 갔죠. 아이에게. 네. 2006년에. 그러니까 네. 그 아이가 김광석 씨는 자신의 저작권을 부인한테 줄 의사는 없었고 아버지한테 드렸다가 그 아이에게 아버지한테서 아이한테로 직접 넘어가기를 바랬던 것인데 그랬던 것인데 아이는 예, 근데 그 부인이 그 저작권을 나한테 달라고 아버지한테 소송을 걸은 거죠. 그 과정에서 2008년에 최종적으로 이 저작권이 딸한테로 2008년에 딸한테로 가야 된다라고 대법원 선고가 났는데 예. 그때 이미 딸은 이 사망한- 세상에 없었다. 했다. 아니, 대법원에서 그걸 몰라요? 그것을 그 김광석 씨의 부인이 알리지 않았다. 그게 이유가 있는데 딸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가정법원에 금치산자로 먼저 선정이 돼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기 그럼 때문에 보호자가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소송은 모두 다 서 씨가 일임을 했던 거고 저작권에 대해서도 최근까지도 서 씨가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작권은 그럼 서 씨가 다 딸의 명의로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딸은 금치산자고 보호자가